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주파수 분해, 프리에 시리즈에가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뭐 지금까지 뭐 지난 시간에는 뭐 프리즘이라든지 그죠? 그런 아니면 사람 귀 이제 어떤 파형을 들으면 사람 귀가 알아서 분해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음을 같이 듣는다든지, 그죠? 프리즘이 하얀 빛을 백색 광을 우리가 색깔로 분해를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에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프리에 시리 그 프리의 급수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파형이 주어졌을 때, 주기적인 파형이 주어졌을 때 수학적으로 그 급수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주기함수든지 기저함수의 선형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 기저함수는 이제 내적이 정의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직교성, 그죠? 각 벡터 간에 각 기저함수 간에 내적이 0이 된다라는 직교성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어떤 함수든지 기저함수의 선형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수학적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면 돼요. DC 직류항 DC 텀이고, 요거는 각각 코사인, 사인.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요거는 코사인은 일단 뭐 우함수죠. 사인은 기함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한번 그 구형파 스퀘어 웨이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그 실제 전기전자 회로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클락 같은 경우는 저런 구형파에 우리가 흔히 그 아두이노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출력, 디지털 라이트로 해서 구형파를 내보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0부터 5V까지 하든지, 그죠? 저런 구형파를 이제 옵셋으로 그 최저값이 0이 되게끔 이만큼 이제 1만큼 여기서 옵셋을 주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구형파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기본적으로 요 함수는 이제 그 우리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한 주기에 대해서만. 그죠? 기본적으로 요 함수는 한 주기에 대해서 이 함수의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평균값은 이제 0이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하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0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이게 A0인데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파이에서 파이까지 fx를 적분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fx의 평균값을 구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제 이걸 구해보면 0이 되겠죠. 그죠? 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함수는 이제 기함수죠. 기함수가 뭐죠? 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자, 기함수가 뭐야? 뭐, 홀수, 어드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f에다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이런 걸 이제 기함수라 그러죠. 다음에 우리 우함수는 뭐라 그래? 짝수, 짝 미분 펑션이라 그러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함수와 기함수의 이제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이제 기함수예요. 기함수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죠. 그죠? 사인 함수는 기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가 기함수니까 코사인 항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있죠? 코사인 항의 개수들.
요 계산하는 걸 넣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0이 나와요. 전부 다. 모든 AN이 0이에요. A1, A2, A3 뭐 이렇게 쭉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는 어쨌든 모양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모양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 AN은 0이다. 코사인 항들은 전부 다 0이에요.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니까. 그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함수예요. 그죠? 우함수. 그러니까 f-x가 fx라는 얘기는 f-x는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죠? y축에 대해서 f-x는 fx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근데 그놈이 원래 함수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y축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잖아요. 그죠?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 x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함수가 되고 요거는 이제 기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모양을 딱 보고 요거는 기함수니까 요거는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요 a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요거만 나오겠죠? 기함수니까.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게 코사인 항들, 사인 항들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 요 사인 항들의 개수가 요 bn이에요. 그죠? 요거는 다 없고,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사인 항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죠. 요거 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그럼 0에서 파이까지는 1이죠. 그러니까 1 곱해서 사인 x. 그래서 요것만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적분, 사인 x 적분하면 뭐예요? 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코사인 ns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n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0에서 파이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B에는 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구형파를 우리가 풀의 시리즈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개수가 요거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요 항 없고 요 항 없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스퀘어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무한급수가 되겠죠? n이 무한대로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그 실제로 그려보면은 자, 이게 원래 함수예요. 그죠? 스퀘어 웨이브 구형파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항이 하나만 있을 때, 그죠? 항이 하나만 있을 때, 즉 여기 요거 사인 x만 있을 때예요. 그죠? 사인 x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항이 3개 있을 때, 요거 하나랑 그죠? 요거 2개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있을 때, 더하면은 빨간 선처럼 돼요. 그죠? 그래서 5개 하고 이건 뭐 51개 시연한 게 더하면 가까워질수록 원래 우리가 그 원래 함수랑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래서 요걸 한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쭉 봅시다.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쭉 여기 하모닉스예요. 배수 그 배음 고조파, 이거 고조파라 그래요. 배음을 그 음악에서는 배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그 전기전자에서는 뭐 고조파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죠.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예요. 고조파. 조화, 그 하모닉이 이제 조화 이런 뜻이니까 고조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점점 늘어날수록 이렇게 쭉 할수록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 이제 확대를 해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형파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무한대가 되면은
좀 이따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가 되면은 커질수록 이 피크가 점점 커져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피크가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좁아지고 점점 커지게 돼요. 점점 나중에서 무한대가 되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히 이제 플랫해져요. 평평해지고 저 끝에 제일 끝에 하나만 이제 폭이 무한대이고 폭이 0이고 높이가 무한대인 뭐 델타 펑션 있죠. 그런 피크 하나만 딱 남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깁스 피노미나 깁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200개까지만 했을 때는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자, 이렇게 들리는 게 이제 사인파예요. 기계음 단조로운 음이죠. 점점 이제 고조파가 섞이면 섞일수록 고조파 섞이면 섞일수록 이제 음이 이제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구형파를 우리가 이제 푸르이에 시리즈로 이제 분해를 해서 사인파. 요거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똑같은 구형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사인파든 코사인파든 우리가 그 구형파를 이제 정연파의 합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구형파도 있고 톱니파도 있고 한데 우리가 나중에 과제로 이제 남겨두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 시리즈를 공부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대략 감은 오죠. 프리 시리즈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우리가 3차 공간상의 이제 내적 개념을 우리가 함수 공간 함수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함수든지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학적인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자, 이제 푸리에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푸리의 변환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 배웠죠? 이렇게 이거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라플라스 변환은. 그래서 근데 구분하면은 요거를 이제 이게 유니레트럴이에요. 잘못 썼네. 이거는 유니레트럴. 그러니까 한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래쪽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면 양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레터럴 이제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그냥 유니레트럴이에요. 0부터 무한대까지.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인으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1 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뭐 FT를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명시적으로 UT라고 이제 모든 함수에 이걸 붙이는 거죠. 단위 계단 함수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무조건. 그죠? 이렇게 붙이면은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은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뭐 이런 경우에도 뭐 당연히 뭐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UT 단위계단 함수 써도 되고 뭐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좀 S 도메인이라고 배웠죠. 우리 지금까지는 별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여기 부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냥 S 도메인, 뭐 주파수 도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S 대신에 J 오메가. 자, 오메가는 각주파수예요. 각주파수고 그다음에 J는 이제 허수단위죠. 제곱이 할 때 1이 되는 허수단위. 이렇게 변화를 해주면은 요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되겠죠. S에다가 J 오메가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요거는 그죠? 요거는 FT의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는 L로 표시하죠. 푸리에 변화는 F로 표시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오메가로 해야겠죠.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S 대신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랑 사실상 거의 같아요. 수학적으로 사실은 동등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얘기할 때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라플라스 변환에서 S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복소수 형태의 주파수를 우리가 그냥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요게 마이너스 J 오메가 R에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결국은 요거나 똑같게 돼요. 그죠? 부호만 빼고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사실 이제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돼요. 다만 우리가 물리적 의미 부여할 때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의 시간 풀이의 변화는 무한대의 시간이 흐른 후에 즉 정산 상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산 상태의 값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로 미분 방정식을 푼다든지 뭐 초입값 문제를 푼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거의 같다. 수학적인 형태는 똑같죠, 그죠? 사실상 그죠? 이렇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푸리에 시리즈에서 요 식에서 우리 주기 있죠, 주기. 이게 주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했지만 우리가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이 식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이 돼요. 푸리에 변환이 돼요. 무한대로 늘리면은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렇게 dt가 남고 이렇게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수학적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주기가 무한대일 경우에는 푸리에 시리즈는 푸리에 변환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 유도할 수도 있고 푸리에 시리즈에서 주기가 무한일 경우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자 요거예요. 요거 그냥 그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그냥 J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대입을 해서 얻으면 돼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리적 의미는 달라요. 우리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니까. 그래서 물리적 의미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 우리 그 뭐 음악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CD 있을 때는 뭐 안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음악을 듣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으로 듣는다든지 뭐 그런 파일 형식이 대부분 이제 MP3 파일 형식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압축 형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소리를 디지털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그 포맷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압축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 물론 한 가지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압축 알고리즘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 MP3의 기본적인 그거는 그 높은 주파수 있죠. 그죠? 높은 주파수를 특히 가청 주파수, 비가청 주파수를 이제 잘라버리고 또 그 이상 필요에 따라서 압축률에 따라서 그 고주파 부분, 이제 고조파 프리에 변화했을 때 이제 고조파에 해당하는 그 일부를 없애버려요. 고조파 일부를, 그러니까 하모닉 일부를 없애서 우리가 파일 용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MP3 파일을 이제 웨이브 파일과 비교를 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요 웨이브 파일은 이제 44.1kHz 범위에서 그러니까 요 이상은 없어요. 뭐 웨이브 파일도 요걸 다 저장하는 웨이브 파일도 있어요. 웨이브 파일도 16비트 ADC가 16비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파일을 이 하늘색 이렇게 해서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즉 후리의 변화를 해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노스처럼. 그리고 MP3 파일도 여러 가지 이제 이제 MP3 이제 비트 그 속도, 스트림 속도로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뭐 128, 뭐 32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노란색은 320이죠, 그죠? 320 요렇게 약간 잘렸죠, 그죠? 잘렸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핑크색 같은 핑크색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어쨌든 간에 웨이브 파일보다는 이제 높은 주파수 부분이 이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압축을 우리 구현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압축 그런 알고리즘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웨이브 파일에 비해서 한 11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또 하나의 예인데 요거는 그 웨이브 파일이랑 이제 mp3 파일인데 베이스 기타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음이 아주 낮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dB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칸에 이제 5 정도 되는데 두 칸에 뭐 10dB쯤 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10dB면 이제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한 30, 40, 40dB면은 이제 만분의 1, 뭐 10만분의 1, 50dB, 피크앱에서 50dB 되면 이제 뭐 10만분의 1쯤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요 피크에 비하면 요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원래 베이스음 자체가 고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웨이브 파일이나 mp3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량 차이가 없고 이제 다른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들어보면은 바이올린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고조파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웨이브 파일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쭉 파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고 저장을 안 해요. 저장 안 하니까 이제 파일 크기가 좀 줄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프리에 트랜스폼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에 변한 프리에 트랜스폼은 그 뭐 신호 처리, 오디오 신호나 뭐 여기 영상 처리나 이제
빠지지 않고 아주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알아두면은 그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이제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후리에 시리즈, 후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럼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라는 걸 이제 공부할 텐데,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거죠. 그죠? 어떤 시스템에 어떤 주파수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그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주파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요건 이제 우리 차 있죠? 차 바퀴에 이제 그 완충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퀴가 있고 차에 스프링이 있겠죠? 그죠? 스프링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댐퍼라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 장치죠. 기계적인 장치인데 요거는 댐퍼라 그래서 그냥 아예 충격을 그냥 흡수해 버려요. 마찰로 해가지고 열로 이렇게 흡수해 버리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냥 스프링도 없고 그냥 단단한 강건한 우리 바퀴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프링도 없고 그냥 쇠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굴곡 있는 길을 갈 때 뭐 사인 형상이라고 합시다. 생각하기 편하게 갈 때 그대로 여기 이걸 출력이라고 하면은 요 위치를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면은 요 위치도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배로 해서 저항만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덕터나 커피스터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소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프링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우리가 그 경우에는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이에요. 1.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달함수가 1이에요. 그냥 뭐 주파수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스프링이 달려있고 댐퍼가 달려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냥 뭐 스프링만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당분간은. 그래서 스프링만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 차의 속도가 아주 작아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속도가 충분히 느리면은 아마도 요 위치 있죠. 요 물체 M이라는 질량이 가진 물체의 위치도 요거랑 거의 같을 거예요. 그죠? 속도가 아주 느리면은. 자, 그러다가 우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힘을 받죠. 자, 내려가면은 힘을 어떻게 받아요? 요렇게 받죠. 요렇게. 그죠? 요놈은 관성 때문에 이놈이 내려가도 요놈은 덜 내려가려고 그럴 거야. 그죠? 내려갈 때는 요놈이 요렇게 할 때 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는 이게 스프링이 압축이 되겠죠. 내려갈 때는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스프링이 압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저장했다가 내뱉고 저장했다가 방출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장이 되니까 이러면 덜 내려올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는 압축이 되니까 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스프링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길을 갈 때 실제 저 우리가 요 질량 요 스프링 끝에 달려있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움직이는 범위가 약간 작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자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지면은 이게 점점 작아지는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러분이 요 파형을 따라가는데 내려간 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아마 내려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반응 시간에 딜레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중에도 이런 관성 때문에 해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려갈 때 바로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성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사인파에서 요거 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생기게 돼요. 시간차, 딜레이가 생겨서.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지 자, 입력에 대해서 요 입력은 요거예요. 요 굴곡 입력 여기 요 바퀴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지금 설명하기 쉽게 바퀴에 가해지는 힘이 사인파다. 요 굴곡이 사인파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에 따라서 요 물체의 변이 있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변이에 차가 생겨요. 진폭차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상차가 생겨요. 그래서 요 진폭과 달리. 그래서 요 진폭은 개인, 트랜스퍼 펑션에서 전달함수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요 비율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개인도 우리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위상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 간의 개인, 이득, 크기 차이, 이런 경우는 크기가 안 변해요. 그죠? 위상차도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도 차이가 나고 위상도 차이가 나요. 개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입력보다 작게 나왔지만은 출력이 입력보다 작지만은 출력이 입력보다 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전달함수가 뭐 2차 함수 이상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의 개념을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달함수가 바로 우리가 주파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 전달함수 있죠. 전달함수. 자, 라플라스 변환 있죠. 라플라스 변환. 그죠? 여기서도 전달함수 대신에 요걸 넣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후리의 변환에 후리의 변환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했으면은 그 S 대신에 제오메가를 넣은 게 바로 주파수 응답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는 어떤
블락 어떤 시스템에 미분 방정식 있죠. 미분 방정식 요거를 우리가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직접 구하지는 않고, 실제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학년 때 전기에서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페이저 노테이션이라고 페이저 포기법 있죠. 페이저 포기법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달함수를 오메가에 대한 전달함수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라플라스 변환해서 구하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구하는 게 좀 쉬우니까 우리가 일단 전달함수를 구하고 S에서 S에 이제 J 오메가를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페이지 노테이션 이런 것처럼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파수 응답은 전달함수에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은 거다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J오메가를 넣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주파수 응답은 복소수 함수예요. 복소수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야지 이제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기와 이제 위상으로 나눠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크기는 뭐 매그니튜드, 뭐 앰플리튜드, 뭐 게인, 뭐 이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달함수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증폭하는 그런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증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개인 이득 이런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상. 그래서 일반적인 선형 선형 불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형 불변 시스템에서 어떤 주파수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입력이에요. 요 바퀴에 전달되는 요 힘, 요 입력이 요 물체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선형 시스템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출력의 이득 개인이죠. 출력 개인의 이득 변화 및 이상 변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